2016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의 바둑 대결이 있었죠. 네. 알파고와 이세돌. 이대열 씨 간에 이세돌과 이세돌 알파고. 있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 알파고가 이겼죠. 네. 놀라운 건 그겁니다. 그런 걸 보고 또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오. 자, 그러면 작물에서 사람하고 인공지능과 대결하면 누가 더 잘할까? 아, 농부와 그렇죠. AI가. AI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중국의 텐센트 네. 아시죠? 그 IT 기업이죠. 큰 텐센트. 기업에서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어느 나라가 할 수 있지? 찾아보니까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주요 원예 작목이 되겠죠. 상추나 토마토나 오이 이런 원예 작물에 대해서 20년 이상 데이터를 축적해서 네. 인공지능으로 농사 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시뮬레이터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를 열었습니다. 농업 인공지능 대회요. 와. 사람 농부와 인공지능 농부 간에 누가 더 잘하지 하는 거였어요. 그런 대회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지? 기간도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제 1회 대회 때는 전 세계에 15개의 주로 IT 기업들이 참여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텐센트 참여했는데 한국도 어느 대학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업들의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그동안의 농업이라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기업들이네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안 왜냐하면 어울린다.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네. 그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가야 되니까 그러네. 1회 대회 때는 오이 가지고 했습니다. 오이요? 오이. 아, 귀여워. 그래서 이제 예선을 통과한 네. 그 인공지능 팀 네. 5개 팀하고 네덜란드에서 오이를 제일 잘 농사짓는 베테랑 오이 농부와 네. 똑같은 온실을 주고 오이 대결. 오이 대결을 펼쳤어요. 짠. 누가 이겼을까요? 1회 때는 농부가 이겼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길 바랬어요. 좋나요? 근데 사람이 1회 대회 때 졌으니까. 1등이 인공지능이고요. 사람 농부가 2등을 했어요. 그래도 2등을 했네요. 2등이라도 했네. 네. 그래서 요 1등한 팀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던 팀인데요. 팀원인데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네. 당신이 우승팀의 한 사람인데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팀 내부에서도요, 농업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가 있었겠죠. 네. 농업 전문가 쪽에서는 지금 저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하면 농사 망할 거다. 하지 마라 그랬대요. 네. 근데 그 팀장이 되겠죠. 팀장이 야, 대회가 인공지능 대회니까 한번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한 거예요.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요.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네. 3개월 너무 짧다 이거죠. 네. 최소한 토마토처럼 네. 6개월 정도는 농사를 져야 진검승부가 되는데 마라톤 하자. 3개월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막 메일도 보냈는데 네. 제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2회 대 공고가 딱 뜬 거예요. 2회 대회. 토마토로. 토마토로 한다는 이번엔 거예요. 토마토다. 또 6개월간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저희가 팀을 꾸렸습니다. 출전하셨습니까? 출전했습니다. 이야. 네, 저희 팀원입니다. 저기 저 보이죠? 저만 나이가 60이고요. 나머지 다 20대, 30대입니다. 근데 티가 안 납니다. 아, 정말요? 선생님, 네. 그래서 2회 대회 때는 전 세계 21개 팀이 참여했는데 네. 주요 기업,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농촌진흥청이라 할 수 있는 거대 기관이 참여했고요. 국가적으로 우리 또. 한국만 외인 구단입니다. 외인 구단. 저희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뽑아서 네. 하는데요. 쉽지 않았겠다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저희가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어요. 그 쟁쟁한 경쟁자들 네, 사이에서. 네. 2회 대회 때도 예선을 통과한 5개 팀과 네덜란드에서 토마토 농사를 제일 잘 짓는 그야말로 1등 토마토의 왕이죠. 네. 그분하고 같이 대결을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네. 시간은 일주일만 딱 줍니다. 저희는 그동안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설치를 하고 그 뒤에 어떻게 선볼 수는 없고 없는 거죠. 우리는 못 6개월 들어갑니다. 거기, 인공지능한테 맡겨놓고. 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이나 관리자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6개월 이후의 결과를 보고 이제 네, 판정을 그런 하는 거죠. 거군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네. 놀라운 거. 너무 잘 자라. 우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기특해라. 네,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네. 저희 팀이요. 세계 3등을 했습니다. 와. 야, 아주 이거 정말 진짜 대단한 박수 거예요. 쳐드려야 네. 됩니다. 네. 와. 우리
한국의 드림팀 디지로그가 세계 3등을 했고 막 우리 팀원 중에 한 친구가 막 좋아서 날뛰는 모습이죠. 네, 저러실만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대회를 겪으면서 느낀 겁니다. 농업의 경쟁력이 바뀌고 있구나. 과거에 한 농가의 경쟁력, 한 나라의 농업의 경쟁력은 어떤 장비를 갖고 있지, 어떤 시설을 갖고 있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지, 이게 농업의 경쟁력이다 치면 앞으로는 야 우리는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고 있지, 어떤 빅데이터를 갖고 있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또 좀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농사도 인공지능이 농사 짓는 시대가 뭐 100%는 아니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네. 그걸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매년 연초가 되면 그 CES,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되겠죠. 거기서 세계 가전 박람회가 열립니다. 근데 말 그대로 세계 가전 박람회입니다. 네. 전자 박람회가 되는 거죠. 근데 2019년도에 CES 때 네. 진짜 인기가 있었던 게 전자제품이 아니었어요. 설마 설마 상추. 농업 관련? 햄버거였어요. 네. 햄버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만드신 분은 2019년도에 소고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만들어냈고요.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시는데 명절 때 우리가 고기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네. 근데 안타깝지만 만약에 내 집 주위에 축사가 들어온다. 아. 그러면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왜 냄새 그럴까요? 날까 봐. 냄새. 환경 냄새 때문에 그런 네. 거죠. 그런 거에 착안한 거지만 이 회사의 미션은 2035년까지 지구상의 축산을 대체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저같이 농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축산 농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보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축산 농가들을 이렇게 오시게 했죠. 저한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세계 축산 업계는 식물성 고기의 습격이다. 아하.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많은 비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축산 업계는 식물성 고기하고 경쟁해야 되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우리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네. 지금까지 최고의 경쟁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미국산, 외국산 소고기. 쇠고기였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식물성 고기가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이 식물성 고기는 축산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축산물이 아니에요. 네. 그렇네. 대한민국 농식품부에 식물성 고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 상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안 되는데. 그 막창 어디서 구해? 그래서 이걸 먹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때 오! 그 검색을 해보니까 네. 원래는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네.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보니까 홍콩에 네. 이 식물성 고기를 파는 업체가 8군데가 있더라고요. 오. 제가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맛이요. 말하지 않으면 네. 몰랐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와, 대박이다. 우리가 보통 햄버거를 먹으면 네. 그 고기가 좋은 고기를 안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햄버거는. 이거는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묵직함이 오히려 없었어요. 아, 오히려 속도 편안하고. 미국 가전 박람회 네. 거기에 먹는 게 들어갔다는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이 되겠죠. 2022년 CES에 매년 새로운 카테고리가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NFT가 들어갔어요. 네. 그거는 뭐 납득이 돼요. 네. 두 번째가 이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우주 기술도 들어갔어요. 세 번째 처음으로 농업이 들어갔습니다. 푸드테크라는 게. 그래서 농업의 생산부터 뭐 가공, 보관, 운반, 조리 전 분야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것을 CES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품, 그러니까 농업을 포함한 식품에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거, 일명 푸드테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들어갔어요.
놀라운 건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CES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기조 강연을 누가 하냐는 거였어요. 아. 기조 강연을. 그 오래된 CES의 역사 속에서요, 올해 처음으로 네. 기조 강연을 농업 기업이 했습니다. 야. 존디어라고 하는 세계적인 농기계 회사가 우리는 앞으로 농약과 비료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장비와 데이터 혁신을 통해서 전 세계 식량 생산에 기여하겠다 하는 멋진 기조 강연을 농업 기업이 했습니다. 야, 확실히 지금 트렌드가 네. 농업이 한가운데 있네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농업이 트렌드가 된다. 또 이런 인공지능이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만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장님 요즘 설레실만 하겠어요. 그렇죠. 설레죠.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 농업이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겠죠. 더 나가서요. 네.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네. 네.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가상의 세계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하면 그거 가짜야. 아니면 아이들 게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해할 때 가상의 세계를 이해하지 말고 저는 또 다른 진짜 어나더 리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정말 이거는 또 다른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농업에서 활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활용할 게 많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이 메타버스 상에서 가상의 농장을 만들어내면 네. 어떨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잘 아는 BTS 같은 경우에 그 다이너마이트 그 네. 히트곡을 처음에 뮤직비디오 발매할 때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표를 오. 했습니다. 오, 그런 그렇구나. 차원인 거죠. 이미 유명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상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월마트 영상을 봤는데 장갑을 끼고 와인을 딱 지면 제가 19세 이상인지도 알게 되고 아. 와인의 빈티지도 나오게 되고 아. 또 우유를 살 수가 있고 우유를 샀는데 뭐라고 뜨는 줄 아세요? 뭐라고 이미 당신 냉장고에 우유가 있으니까 사지 마세요까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농산물 판매를 가상 공간과 연결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농업 교육도 가상 공간에서 시키자는 거죠. 축산 같은 경우에는 축사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질병 문제 때문에. 또 온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 가상에서 교육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농업 교육을. 농업은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온도와 또 뭐 물 이런 여러 가지 가상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가상공에 체험하는 건데요. 이미 농촌진흥청에서요. 메타팜이라고 하는 토마토의 가상 농장을 만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토마토 농장에 귀농하고 싶어요. 그래서 귀농해서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네. 않습니까? 네. 귀농하기 전에 이런 메타팜을 통해서 토마토의 재배부터 중간 과정, 수확까지 한번 경험을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훨씬 더 낫겠죠. 네. 엄청난 이런 감적 거죠. 경험이. 이 농업 교육 쪽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요새 경상북도나 전라남도 모든 지역에서 지역이 인구가 줄고 그렇죠? 네. 이런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타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아바타들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인구가 뭐 5만도 안 되지만 우리 메타버스 상에 우리의 인구는 50만 명이야, 500만 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글로벌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시장을 거죠. 훨씬 넓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네. 예. 저는 미래 농업을 얘기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야,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의 정의, 변화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향후 10년 후, 20년 후의 농업의 모습은요. 과거 반세기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소농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인공지능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러려면 우리가 연구도 해야 되겠고요. 제도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좀 체계적인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 기호가 보시죠. 기호.
적혀 선생님. 있네요. 네. 느낌표인지 물음표인지 뭐를 기호네요? 일명 물음 느낌표. 물음 느낌표. 영어로 얘기하면 인테러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테러뱅. 인테러뷰. 네. 물음 느낌표인데 물음표는 뭘까요? 항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느낌표는 뭐죠? 야,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 감탄사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늘 이런 물음 느낌표 사고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창조적 플레이어입니다. 창조적 플레이어. 우리 농업계에도 이런 창조적 플레이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 창조적 플레이어는요, 상대방이든 경쟁자든 네. 심지어 그들의 고객이든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미래 농업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미래는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미래 농업 얘기할 때 가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결국 상상력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농업인들의 아픔, 애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기초하에 우리가 미래 농업을 상상할 때 한국 농업만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도 많이 상상력 있으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정말 오늘도 너무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넘어서 너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두 분은 오늘 들으시고 또 궁금한 점 없으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궁금하다기보다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땅덩이가 좁으니까 사실 뭐 미국처럼 어떤 대규모의 농업하기는 이제 어렵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서 농업으로서 크게 해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도시 안에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젊은이들이 이쪽 일을 기피했던 이유가 힘든 것도 있지만 도시 접근성이 또 떨어질까 봐.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 못 만나고 결혼 못 할까 봐 막 이런 걱정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걱정 없이도 정말 큰 변화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해보면서 선장님께서 오늘의 강의 멋있게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주시죠. 네, 여기서 마지막 한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오늘은 미래 농업이잖아요. 네. 제가 이 보랏빛 청사진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국내 농업 현실은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고령 농가들, 어려운 농민들. 제가 지난 시간에 초나 울지 마라는 네. 시 읽어드린 적 초나 기억나시죠? 네. 아직도 대한민국 농업은 초나 울지 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렇죠? 촌이 웃는다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다양한 지혜가 나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 미래 농업만큼은 한국 농업이 세계 농업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네. 이겁니다. 한국 농업의 미래, 디지털 강선홍이 답입니다. 디지털 강선홍이 답이다. 네. 오늘 사실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농업이 사양산업화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술을 입은 농업은 앞으로 미래 산업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강연 지식도감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